대부분 이제 직장인이 소득은 나는 고정되어 있다라고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소득은 상수,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변수이다라는 사실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급여 외 소득을 좀 만들어내는 고민과 좀 실행을 하셨으면 좋겠다. 안녕하세요, 닥터 부자아빠입니다. 오늘 이제 구독자 사연을 하나 잘 읽어보고요, 상황에 적절한 제 처방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혹여나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하면은요, 제 의견을 좀 참고해 보셔도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먼저 이제 구독자 사연을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닥부님. 30대 후반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아직은 미혼이나 빠르면 올 하반기, 늦으면 내년 상반기에는 결혼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다니는 이 직장도 중소기업이라 연봉은 높지 않고 모아둔 돈도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연차가 있음에도 연봉은 4천 정도이고 월세, 그리고 자동차 유류비, 생활비 등으로 쓰고 나면 1년에 실적으로 이제 저축할 수 있는 거는요, 1,000만 원 정도 남짓 할 수 있는 게 최대치라고 하십니다. 저축은 최대한 늘리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절대적인 수입 자체가 좀 적다 보니까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라고 하셨고요. 참고로 결혼할 배우자도 공무원이라 소득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 현재 고민은 주택을 지금 매매할까, 아니면 저축을 좀 더 해서 2년에서 4년 후쯤에 타이밍을 보고 할까 입니다. 임장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에서 추천받은 단지는 이 창동 주공 3단지 전용 41제곱미터 소형을 금매로 한 4억 8천에 잔금을 빠르게 하는 조건으로 제안받았습니다. 여기를 매수해도 될지, 아니면 제 생각대로 한 2년에서 4년 좀 기다리다가 타이밍을 좀 더 볼지입니다. 현재 가용 자금은 1억 5천이고 나머지는 이제 담보대출을 받을 예정입니다. 추가로 이제 결혼할 때 약 한 1억 5천 정도를 부모님께 증여받을 수 있기는 한데 이 부분은 아직 확실한 것은 이제 아니라 참고해가지고 의견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사연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제 생각,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의사결정하는 게 좋을지 좀 의견을 드릴 텐데요. 이렇게 좀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소득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소득은 현재 이제 4천 정도 받는다라고 했는데 대부분 이제 직장인이 소득은 나는 고정되어 있다라고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거를 생각을 조금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거에 대한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소득은 상수,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변수이다라는 사실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직장에서 연봉 4천을 받는다라고 하셨는데 엄밀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연봉 4천은 사실은 누가 정해준 건가요? 연봉 4천이라고 하는 건 아마 쉽게 생각하기로는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회사에서 연봉을 4천만 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해진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겠으나 사실은 그게 아니죠. 연봉 4천을 주는 직장을 내가 정한 거고 그런 직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나는 연봉 4천만 받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연봉 4천을 내가 정한 거예요. 회사에서 정한 게 아니라 그런 회사를 본인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게 상수값이 아니라 이제 변수값이다라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은 거고요.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데 연봉을 4천만 받으라고 하는 거는 아무도 없어요, 사실은. 이제 본인이 스스로 정한 거니까 그런 것들에 좀 생각의 전환을 좀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30대 후반이지 않습니까? 30대 후반에 만약에 동기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같은 학창시설을 같이 보냈던 분들이 대기업 직장이라고 하면은 자신의 연봉보다 2배, 3배 이렇게 받으시는 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소득은 상수가 아니라 변수기 때문에 현재는 비록 급여를 받고 있지만은 급여 외 소득을 좀 만들어내는 고민과 좀 실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저는 첫 번째 의견입니다. 어차피 중소기업의 연봉 4천이라고 하는 거는 상방이 어느 정도 닫혀 있기 때문에 그 연봉을 받아서는 내가 드라마틱하게 어떤 자산가가 된다거나 자본을 많이 불리기는 어려울 거라는 얘기겠죠. 근데 긍정적인 거는 오히려 이런 대기업의 직장인보다는요, 현재 구독자분처럼 이런 중소기업에 계시는 분이 저는 좀 더
절실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확률이 경험을 통해서 보면은 뭐 상담도 통해서 보면은 더 많다라고 보고요. 실질적으로 어떤 소득을 내가 직장을 다니지만은 별도로 그 이상의 소득을 만들어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 방법을 모르시겠다라고 하면은 제 링크들을 좀 타고 들어와서 글들을 좀 읽어보시면은 그런 방법들이 잘 나와 있으니까요. 좀 참고를 해보시면은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첫 번째 이거 말씀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는 어떤 매매 타이밍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매매 타이밍을 내가 좀 보고 매수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런 케이스가 있고, 반면에 매매 타이밍을 본들 아무런 큰 의미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케이스로 극명하게 갈리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첫 번째는 그러니까 매매 타이밍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기본적으로 소득이 매우 높거나 혹은 이미 자본이죠. 자본, 현금성 자본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본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득이 높다는 얘기는 연봉이 뭐 한 1억 남짓의 직장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문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본이 많다는 얘기는 부동산 투자는 뭐 안 했을 수도 있겠으나 뭐 그런 거죠. 우리가 주식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코인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분도 꽤 계시거든요. 내가 이 첫 번째에 해당이 된다. 소득이 굉장히 높아요. 뭐 한 달에 뭐 2, 3천을 벌어서 저축도 이 정도 가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혹은 내가 자본이 많아요. 현금성 자본이 수억 이상이 있어요. 뭐 이런 상황이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시장을 좀 지켜보면서, 그리고 내가 원하는 지역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에 좋은 매물이 나올 때, 급매물이 나올 때 그런 것들 타이밍을 보면서 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구독자분 같은 경우에 상황이 사실 이번에 해당이 된다라고 봅니다. 매매 타이밍을 사실 보는 게 의미가 없는 거죠. 내가 뭐 소득을 보면은요, 사실은 소득이 높지 않아요. 소득이 평균적인 소득입니다. 4천 정도 되는데, 그 소득보다 더 중요한 게 저축이죠. 저축을 내가 1년에 1,000만 원을 합니다. 1,000만 원. 그리고 현재 현금성 자본을 보더라도 한 1.5억 정도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인데 내가 1년에 1,000만 원씩 저축을 한들 2년 저축을 해봐야 2천만 원이고요. 4년 저축을 한들 4천만 원이란 얘기죠. 그죠? 그럼 현재 나중에 4년 후에 1억 5천 플러스 해봐 2억도 안 되는 돈인데, 그 돈 가지고 지금 매수를 생각하셨던 지역을 사실상 매수하기 좀 어려운 타이밍이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타이밍이라고 하는 거는 내 상황에는 사실은 맞지 않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첫 번째에 해당하는 거는 상담을 하다 보면 5%도 안 되는 확률이고요. 대부분의 분들은 한 95% 정도 됩니다. 내가 실질적으로 연봉이 높다라고 한들, 연봉이 뭐 1억 2억이 된다라고 한들 자녀가 대부분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저축할 수 있는 저축액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타이밍을 내가 보면서, 타이밍을 본다는 얘기는 내 가용 CD를 많이 모아가지고 좋은 지역을 사겠다라는 건데, 혹은 가격이 더 떨어지면 사겠다라는 건데, 그 타이밍 보는 것 자체가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크게 이 두 가지 상황을 좀 보시고요, 본인이 어떤 위치에 해당하는지를 봐서 주택을 매매하는 타이밍을 정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제 구독자분 같은 경우에 제가 의견을 크게 두 가지를 드릴 겁니다. 상황이 지금 이제 크게 두 가지로 갈려지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제 첫 번째 의견은 현재 1억 5천이 있고요. 만약에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1억 5천을 증여를 받는다, 비과세로 증여를 받는다라고 할 때, 물론 이거는 정해진 건 아니다 보니까 일단은 가안으로 좀 말씀을 첫 번째로 드려보면은, 뭐 3억의 자본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 3억의 자본으로는 현재 언급하셨던 창동 주공보다는요, 서울의 좀 외곽지에 신축과 준신축을 그냥 갭으로 사시는 게 저는 더 좋은 선택지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은요, 전세가가 좀 저점을 좀 지났고요. 그리고 그런 단지들을 다 모니터링 해본 결과 전 고점 대비 20% 이상 빠졌고요. 그리고 만약에 해당 지역에 신축으로 뭔가 분양을 한다라고 보더라도 이런 건축비나 인건비,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 때문에 동일 금액으로 공급을 하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동일 지역에 공급이 된다, 분양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 금액보다는 비싸게 분양가가 책정이 될 거기 때문에 그 시세로 지금 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도 저는 괜찮은 시세
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걸 1 안으로 좀 첫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근데 이제 변수잖아요. 1억 5천을 부모님으로부터 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 보니까 이제 두 번째 안은 현재 생각하셨던 안이 저는 괜찮다라고 봐요. 창동주공 3단지가 매우 좋은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많이 하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이 어떻게 보면 매매 타이밍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구독자분의 이런 상황을 좀 고려해 봤을 때요. 특히 이제 4억 8천에 매수를 할 수 있다. 물론 이제 작은 평형이긴 하지만은 괜찮은 금액대라고 보여집니다. 이 전고점 시세가요 6억 초반까지 갔던 단지입니다. 30% 이상 빠졌죠. 아마 이제 잘 아실 겁니다. 핵심 지역, 강남권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빠졌다가 대부분 다 전고점과 비슷하게 회복을 한 상황이고요. 이 회복한 상황이 어떻게 보면 창동 노원은 서울에서도 외곽지, 하급지에 속하는데 이 핵심지 반등의 영향이 하급지까지로는 아직 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 저는 좀 매수를 해도 괜찮은 타이밍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주공 3단지 같은 경우에 찌를 보면은요, 창동 역세권 개발 거점의 핵심 지역입니다. 단지도 향후에 재건축이 되면은 3,000세대 이상의 대단지가 될 거고요. 재건축의 호재도 당연히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요. 이런 선택지를 크게 이제 두 가지 방향에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좀 랩업을 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소득이 사실은 고정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변수이니까 변수에 맞게 직장을 다니면서 어떤 소득을 만들어내는 거를 실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 실행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저도 경험을 했던 거고 제 주변에도 많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요거를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매매 타이밍 얘기를 하셨는데 첫 번째 매매 타이밍을 볼 수 있으려고 하면은 내가 소득이 굉장히 높거나 저축액도 높겠죠. 자본도 많은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타이밍을 보면서 내가 매수는 할 수 있겠으나 지금과 같은 상황이 대부분 95%는 여기 2번에 해당이 됩니다. 소득도 평균보다는 낮고 저축도 평균보다는 낮고요.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시드도 많지 않기 때문에 타이밍을 본다고 한들 자본이 많이 불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좋은 단지를 매수할 수 없다라고 보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현재 선택을 하신 단지, 고민을 하려고 하는 단지 자체가 워낙 전고점됨이 많이 빠져 있고요. 반등을 본격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이 저는 타이밍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